안녕하세요. 100세까지 이어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100세 노하우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선영입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이후 여성분들의 건강과 마음을 돌봐왔으며 특히 배우자와의 친밀감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깊이 만나왔습니다. 이처럼 섬세한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은 배우자의 몸과 마음에 진정으로 닿는 따뜻한 손길을 건네본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한 의무감이나 습관적인 접촉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애틋한 교감을 나누어 본 적은요? 많은 중년 남성들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괜찮을까? 혹시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 나이에 이런 걸 시도해도 되는 걸까? 하는 막연한 걱정과 망설임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부부 사이의 친밀감, 특히 중년 이후의 성생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몸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녀의 마음 또한 시시각각 변합니다. 늦기 전에 진짜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가진 섬세한 감정과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은 솔직하고 직접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필요하며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당신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배려로 그녀가 다시 당신을 갈망하고 당신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희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은 의외로 거창한 것이 아닌 바로 당신의 섬세하고 따뜻한 손끝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을 진료하며 그분들의 속마음을 듣고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머뭇거리시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제게 마음을 꺼내시곤 하죠.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이런 게 부끄럽기도 하고 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압니다.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변화하는 감정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절규이자 질문이라는 것을요.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변하고 피부는 이전보다 건조해지며 점막의 탄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여성에게 내 몸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가? 과연 나는 깨끗할까? 혹시 불쾌한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이런 행동이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닐까? 혹은 내가 이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이어져 배우자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활력과 행복감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섬세한 문제이기에 오늘은 의학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걱정들을 함께 풀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스스로를 소중하게 돌보면서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들은 단순히 특정 행위를 넘어서 배우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영원히 지속될 사랑을 가꾸어가는 방법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동의합니다라는 말로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진심 어린 대화야말로 부부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작이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00세까지 이어지는 부부의 황혼 로맨스를 위한 지혜를 함께 찾아볼까요? 중년 이후의 부부에게 친밀한 애모는 왜 더 중요해질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식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중년 이후의 친밀한 애모는 오히려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단순한 젊은 시절에 불타는 열정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치 않는 배려가 사랑의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어루만진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와의 감정적 연결을 심화시키고 서로에 대한 심리적 신뢰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부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중년 이후의 친밀함은 정신적인 교감과 육체적인 교감이 섬세하게 조화를 이룰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 없이 막연한 상상에 의존하거나 아예 외면하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주 솔직하고도 구체적으로 중년 이후의 부부가 어떻게 더 친밀하게,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애모라는 행위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를 의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여성의 외음부는 단순히 성적인 자극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각신경과 심리적인 민감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역은 그녀의 자기 존중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매우 사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그 어떤 것보다 섬세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은 하나의 소우주와 같습니다. 각기 다른 민감도를 가진 여러 부위들이 존재하고 이 모든 부위들이 조화롭게 반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친밀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장 민감하다고 알려진 한 지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모든 악기의 소리를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안전하고 깊은 교감을 위한 3가지 필수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청결과 준비,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깊은 존중의 태도입니다. 먼저, 손톱은 반드시 짧고 매끄럽게 다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손톱 밑에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여성의 요도염이나 질염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균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손톱 끝이 들떠 있거나 거칠 경우 여성의 연약한 점막을 긁거나 미세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세균 감염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염증은 불쾌감은 물론 심한 통증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는 부부관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톱은 짧을 뿐만 아니라 손톱 파일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큐티클 또한 깔끔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은 배우자를 향한 섬세한 배려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손을 씻을 때는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6단계 손 씻기 방식으로 30초 이상 철저히 세척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로 헹구는 수준을 넘어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엄지, 손톱 및 손목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비누는 pH 5.5 수준의 약산성 순한 제품이 이상적입니다. 강한 향이나 항균 성분이 강한 비누는 여성의 민감한 피부에 간접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씻은 뒤에는 반드시 보송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가볍게 보습제를 바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보습제는 무향, 무알코올, 무자극 성분이어야 하며 끈적임이 없는 수분 베이스 제품이 좋습니다. 보습제는 피부와 피부가 맞닿을 때 생기는 마찰을 줄여주어 배우자가 더욱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접촉 전에는 반드시 배우자에게 준비가 되었는지 조심스럽게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의 성적 흥분은 물리적인 자극보다 심리적인 안정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됩니다. 의학적으로 여성의 성적 흥분 반응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촉진됩니다. 즉,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과 편안한 정서가 수반되어야 혈류가 외음부로 집중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육체적인 준비보다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촉은 불쾌함을 넘어서 신뢰를 훼손하고 심지어 성적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호흡, 눈빛, 얼굴빛, 어깨의 긴장도 등을 세심히 관찰하며 손끝이 닿기 전부터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을까? 여보, 지금 편안해요? 하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배우자는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접촉 시에는 손끝으로 피부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스치며 체온을 맞추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예열이 아니라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신뢰, 애정, 안정감이 높아지는 중요한 신경생리적 반응입니다. 이 따뜻한 손길 하나만으로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며 이는 그 이후의 모든 감각적 경험을 훨씬 풍부하고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여성의 몸은 각각 다른 민감도를 가진 여러 부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도 섬세한 자극을 느끼는 부위로 내부에는 더 깊이 연결된 반응의 중심이 자리합니다. 특히 섬세한 신경이 집중된 부위는 감정적 연결과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는 매우 예민하므로 무리한 압력이나 반복적인 접촉은 오히려 불편함이나 위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보다는 섬세한 흐름과 리듬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신호를 존중하며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처음에는 이러한 접촉에 다소 망설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안심하고 마음을 맡길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애모의 기술입니다. 단순히 손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읽어내고 그에 맞춰 반응하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몸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애모의 4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올바른 애모의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나 정해진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배려, 그리고 체온이 전해지는 아주 섬세한 표현의 언어입니다. 첫째, 시작은 언제나 주변에서부터입니다. 갑작스럽게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대는 것은 대화 없이 마음속으로 침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상대에게 큰 위협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어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랫배, 골반 주변, 허벅지 안쪽처럼 배우자가 긴장을 풀 수 있는 부위부터 천천히 체온을 스며들듯 전하는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치 따뜻한 물이 천천히 옷깃 속으로 스며들듯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리듬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허리나 등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쓸어내리거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이완되는 순간 신체는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됩니다. 점진적인 접근은 배우자에게 충분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할 시간을 줍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손끝보다는 손바닥과 손등의 넓은 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카로운 손끝의 촉감은 예민한 피부에 경계심을 불러오고 때로는 불편함이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바닥의 넓은 접촉은 온기와 압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배우자의 신체를 부드럽게 감싸듯 감정적으로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허벅지를 지그시 감싸며 가만히 손을 멈춰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고요한 체온 하나로 깊은 신뢰가 자라납니다.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은 당신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무언의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정서적인 유대감을 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손바닥의 넓은 면은 상대방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애모는 강도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혹 힘을 주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더 자극적이라 생각하지만 여성의 감각은 서서히 그리고 깊게 반응합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고 빠른 자극은 통증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여 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호흡을 느끼며 그 속도에 맞춰 손길을 움직여보세요. 마치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듯 천천히 다가왔다가 다시 부드럽게 물러나는 반복적인 움직임은 그녀의 신경계를 편안하게 자극하고 더 깊은 몰입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단조롭지 않아야 하고 결코 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번 같은 속도와 방식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배우자의 미세한 반응을 살피며 강도와 속도를 섬세하게 조절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주 느리고 섬세하게, 때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마치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리듬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섬세한 리듬은 상대방에게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을 제공하여 더욱 깊은 이완과 만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넷째, 애모는 침묵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짧지만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주는 안정감은 손끝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이런 느낌 어때? 당신이 참 좋아요. 사랑해. 여보와 같은 말은 단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온전히 존중하고 그녀의 감정을 헤아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열게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말 없는 애모는 때로는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서로의 감정을 읽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있는 애모는 신뢰를 쌓고 서로의 유대감을 더욱 굳건히 만듭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가볍게 물어보거나 혹은 당신의 진심을 담은 한두 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는 오해를 줄이고 서로의 만족감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중년 이후의 부부 관계에서는 단순히 무언가를 완성하는 행위보다 손끝을 통한 정서적 교감과 말 없는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이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신체는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되고 예전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더 적합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물리적인 행동의 기술보다도 그 이전에 얼마나 진심 어린 배려와 깊은 공감을 쌓았는지가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많은 성전문가들과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에 친밀함을 유지하는 핵심으로 감정의 흐름과 신체에 대한 존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지 몸을 만지는 것 이상으로 상대의 내면을 배려하는 섬세한 손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여성의 감각 반응은 신경계, 특히 정서와 깊이 연결된 자율신경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일 때 신체는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따뜻한 접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두르거나 강요나 압박이 더해진다면 감정적으로 위축되거나 심한 불편함, 심지어는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배려와 상호 존중, 그리고 안정을 기반으로 한 부드러운 접촉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따뜻한 유대감, 안정감, 그리고 깊은 사랑의 감정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은 이러한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키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착을 깊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만족을 넘어 부부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도 놀라울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는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이야기한 지혜들이 어떻게 부부관계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부부들의 이야기이며 진정한 소통과 배려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64세 남성 유기찬 씨 부부입니다. 유 씨는 퇴직 후 부부 사이의 대화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느끼고 아내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고 싶어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퇴근 후에도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고 작은 스킨십도 자연스러웠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TV 채널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늘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 몰라 혼자 소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건강 다큐멘터리에서 촉각은 인간에게 가장 오래 남는 감정의 언어이자 치유의 수단이라는 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유 씨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는 이 메시지를 자신의 부부관계에 적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유 씨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깨끗하게 손을 씻고 나서 침대에 먼저 누운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이야기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어색해하며 갑자기 왜 이래, 여보, 하고 웃기도 했지만 유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이나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혹은 젊은 시절의 추억들을 조용히 이야기했고 아내의 이야기도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내가 무심코 등을 내밀며 여보, 나 좀 주물러 줄래요? 어깨가 뻐근하네 하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 없이 다만 따뜻한 손바닥으로 아내의 등을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힘을 주어 주무르는 마사지가 아니라 마치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듯 온기를 담아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아내의 등을 시작으로 어깨와 목, 그리고 점점 자연스럽게 아랫배와 골반, 허벅지 안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말 없이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그리고 그 이후 여러 날 밤이 지났을 때 유 씨가 평소처럼 아내를 어루만지자 아내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더니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여보. 오랜만에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야. 마치 다시 젊은 시절처럼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깊이 사랑받는 것 같아 유 씨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심을 담은 따뜻한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이후 서로에게 더욱 솔직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밤의 친밀한 시간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 다시금 피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황혼 로맨스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전 유성구에 사는 61세 여성 정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아오며 점점 대화가 줄고 침대에 누워도 서로의 등을 돌린 채 잠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터져나왔고 작은 스킨십 하나에도 설레고 얼굴이 붉어졌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마치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룸메이트처럼 변해버린 관계의 깊은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혼자 고민만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친구의 추천으로 한 지역 복지관에서 열린 부부 힐링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오감 만족과 부부 친밀감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고, 특히 배우자와의 친밀한 접촉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이 그녀의 마음을 크게 울렸다고 합니다. 돌아온 뒤 그녀는 큰 용기를 내어 직접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 당신이 날 만져줬으면 좋겠어. 이전처럼이 아니라 새롭게,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서로를 조심스럽게 알아가듯이.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며 어색해했지만 정 씨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편안한 잠옷을 입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남편의 손을 자신의 허리로 끌어당겼습니다. 남편 역시 정 씨의 용기에 응답하듯 조심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그냥 가만히 등을 쓸어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은 마치 깃털처럼 가볍고 조심스러웠고 그 자체로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남편의 손길이 허벅지를 따라 부드럽게 내려가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 씨는 숨을 죽이며 남편의 손길에 집중했고 그 따뜻함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밤, 남편이 손을 움직여 특정 부위를 아주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어루만졌을 때 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막으며 흐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줄 몰랐어, 여보. 내 몸이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줄 몰랐어. 정말 고마워. 그 순간 두 사람은 울면서 서로를 깊이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으로 덮여있던 관계가 비로소 말없이, 하지만 진심을 담은 손끝으로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후로도 꾸준히 서로에게 집중하고 대화하며 황혼에도 신혼처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부부로 거듭났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노년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나이 들수록 사그라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을 넘어선 더욱 깊고 섬세한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말보다 손끝의 온기, 시선의 배려, 작은 접촉 하나가 더 많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서로의 삶을 함께 살아온 시간만큼 쌓여온 신뢰와 이해는 어떤 선물보다 값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고 사회생활의 부담에서도 벗어나 비로소 온전히 우리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쉽게 소홀해지거나 놓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죠. 바쁜 일상과 자녀들 뒷바라지에 지쳐 서로에게 소홀해질 수 있지만 이 시기야말로 서로에게 가장 큰 위안과 활력, 그리고 행복을 줄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자신의 몸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습관은 단순히 위생을 넘어서 스스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고요히 배우자에게 전해졌을 때 상대는 말 없이도 당신의 진심을 느끼고 깊이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친밀함은 우리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시니어들에 비해 정신건강이 훨씬 좋고 심리적 안정감이 높으며 심지어 신체 건강까지도 더 좋다고 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증진,
그리고 삶의 활력 증가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어쩌면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기 있는 대화와 솔직한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숨기지 않고 표현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어느 날 밤 문득 떠오르는 작은 생각의 불씨가 되기를, 그리고 그 불씨가 당신의 삶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 백세노하우는 더 솔직하고 더 따뜻하며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